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 시대에 열심히 생활인으로 살면서 실천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네. 한민우 청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는 자영업을 또 겸하면서 아, 예. 어떤 자영업자분들, 그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어떤 죽음의 4월이다. 예. 4월이 그만큼 또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피바람과 같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좀 그런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희망을 갖고 희망을 주는 뭐 한마디 해주시면. 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운데요. 4월만 어려운 게 아니라 5월도 어렵고 6월도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영업의 전체 환경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빠지고 있다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참고 버티면 이렇게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오래 참다가 정말로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계산을 잘 해보시고 지금 도저히 이게 수지가 맞지 않는 부분이 한 3, 4개월 이상 지속되신다면 나중에 이 더 큰 피해를 보시기 전에요. 제가 볼 땐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지금 어려워서 자영업에 들어가시려고 이렇게 퇴직금 모아서 또 목돈 모아서 은행 대출 받아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차라리 어디 띄엄띄엄이라도 일을 다니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무조건 참으면 좋은 날 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정말로 한국 자영업을 보고 그렇게 말하면 저도 나쁜 놈일 것 같아서 처음에 말을 시작할 때는 그래 하려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안 나네요. 이런 게 정말로 현실적인 얘기예요. 요새 뭐 유통업계라던가 뭐 각종 업계들이 오프라인, 온라인 이 대립도 또 치열한데 같은 업종들 또 우후죽순 생겨나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거기다 더불어서 최저임금까지 또 올라갔고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이 어떤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걸로 아는데 우리는 또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영업을 해보니까 네. 하기 전하고 직접 해봤을 때하고 그쵸. 개념 차가 좀 있지 않아요? 그쵸. 항상 그런 것들은 자기가 그 안에 뛰어 들어가 봐야 이제 뭐가 어렵고 뭐가 잘못됐고 그리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하지만은 뭐 최저임금 이외에도 사람 관리하는 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관리하는 것도 의외로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막상 또 자영업자 이렇게 돼서 보니까는 이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뉴스에 민감한지 그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내 삶에 도움이 될지 그렇게 민감한 거를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또 소장님의 뉴스 브리핑이나 이런 걸 또 찾는 게 아닐까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가져오셨습니까? 자, 그럼 청년 이어를 저희 이제 정규 코너가 됐으니까 정규 코너가 됐으니까는 청년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청년 이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이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방송용으로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전화, 문자, 카톡 등 다양하게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신이 청년이라면 어떤 남녀 상관없이 고민 상관없이 종류 상관없이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현실적인 조언, 대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의정부에 살고 있는 39살 여성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사실 전 남들이 흔히 말하는 노처녀입니다. 이게 제 고민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까지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인지라 주변에 회사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동정하고 위로해주지만 어느 순간 제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친구들은 대부분 시집갔거나 남편과 아이 돌보기에 바빠서 고민을 이야기하면 넌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 나 오히려 네가 부럽다. 등의 반응을 할 뿐 근본적인 고민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에서 조금은 현실적인 접근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진지하게 사연 보내봅니다. 제 인생에서 결혼은 목적이 아닌 목적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연애는 많이 해봤습니다.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7, 8번 정도의 연애를 했고 결혼을 고민하였던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외모가 그렇게 못난 것도 아니고 적당한 정도의 남자라고 한다면 언젠간 결혼해야지라며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연애 때마다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된다 싶어서 결혼을 하려고 고민해보면 30대 초반까지는 주변 친구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고민을 하다 보면 아닌 것 같은 적도 있었고, 또 제 친구들은 다들 시집을 잘 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비교해보면 제가 만나는 남자는 결혼에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 같기도 했었고, 내가 과연 이 사람과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시집은 언제 가냐는 소리도 이제는 듣는 제가 아닌 하시는 분들이 지겨워서 하지 않을 정도가 됐고, 가끔 결혼한 친구들을 만나면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를 같이 하다가 씁쓸해져서 집으로 돌아와 보면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집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동물을 키워볼까? 하다가도 책임지지 못하게 될까봐, 혹은 갑자기 결혼하면 어쩌지? 라고 하면서 키워볼 엄두도 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0만 원 정도의 결혼정보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몇 번의 선을 보았습니다. 30대 후반이니 고르고 가릴 것이 없다고 속으로 마음먹고 만나다 보면 20대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외제차 차 키를 보여주며 허세가 가득한 남자부터 외모가 괜찮고 호감인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도 달고 달았을 행동과 말투를 하기도 하고, 전 그저 평범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지금은 정말 욕심이 없는데 평범한 남자를 만나길 바랄 뿐인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중간에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하다가도 주변에선 왜들 결혼하는지 이제는 제가 너무 결혼을 해보고 싶습니다. 결혼은 정말 꼭 해야 하는 걸까요? 해보고라도 좋은지 안 좋은지 주변에다 말해보고 싶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전 제가 바라는 평범한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가정의 달, 저도 좋은 소식으로 부모님께 효도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답이 좀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답을 찾아보려고 네네네.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저분은 그래도 좀 행복한 비명일 수 있다. 네. 가만히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직장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30대 후반까지 직장을 다닌다면 여성이 네, 네. 그 직장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이렇게 붙박이가 된 직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는 문제는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죠. 네. 이분은 선택의 문제였던 걸로만 이야기해요. 경제적인 문제가 이야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결혼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남성, 여성이 전부 다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못하는 게 제일 큰 이유죠. 네. 이분은 선택이나 기회의 문제로서 지금 결혼을 못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의 진정성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귀신이 싹 보이는 듯이 뒤에 이면이 보이면서 네. 이러면 후회할 거고 저러면 후회할 거고 그 자신 마음의 문제일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통계를 말씀드렸지만 남녀 합쳐서 결혼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뭐 한 5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 결혼을 부분을 네. 그게 뭐 또 목적이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결혼을 하는 게 되는 건데 네, 그죠. 요즘은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목적 의식을 두고 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면 집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출산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교육비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혼자 살아도 힘든 세상에 이제 둘이 살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못 믿겠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애라도 이제 생기면 또 그 애 육아비가 또 엄청나게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 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저함에서 결혼이 안 되는 거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 결혼을 안 하는 여성 중에 경제력으로 자리를 갖춰서 네. 골드미스라고 하고 뭐 연소득이 평균 소득 이상으로 훨씬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도 여성 중에는 결혼을 안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어떤 이분은 너무 이제 답답해갖고 결혼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하는 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혼이니까 소장님은 결혼하셨고
전 아직 미혼이니까 결혼에 대한 어떤 결혼이란 건 어떻습니까? 느낌이. 그건 대부분이 환상이죠. 영화나 네. 이 소설에서. 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우리 때는 보면 뭐 그냥 이렇게 결혼이 된 거지.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 하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시대는 이제 직장이 있었으니까 대부분이 네. 우리 시대는 네. 그러니까 결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들 부담을 안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도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사모님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아, 나 이 여자랑 살아야겠다. 그 결심하게 된 계기, 뭐 이런 거 없을까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그럼 좀 이렇게 만났다. 네. 만났으니까, 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는 뭐, 여자는 나이가 들어간다. 네. 그럼 결혼을 하자.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배려심이 그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럼 뭐 배려심이까지. 그러니까 요새 같은 그 분위기에서는 내가 사귀고 있는 여자가 나이가 들어간다, 나이가 차간다, 이래 갖고 결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 남녀 간의 문제나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좀 네.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처럼 네. 그냥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해야 되고 미래를 바라보고 막 이런 생각까지는 전혀 안 했지. 네. 그런 생각했으면 나도 못 했어.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변의 친구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친구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한대잖아요. 야, 결혼해서 뭐하니?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얘기들을 간간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남편분하고 싸우다가도 자식한테 너 꼭 결혼하지 마라. 뭐 이렇게. 그렇지. 이제 애가 네. 결혼할 때가 지나면 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빨리 아무나 잡아서 해라. 네. 늙어서 혼자서 늙어가면 나중에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근데 이분은 이제 결혼정보업체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결혼정보업체들이. 그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까지는 남자, 여자끼리 만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네. 30대 이제 중후반으로 가면,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래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 자기보다도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위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만나게 되는 기회 자체가 이제 확연하게 줄어들겠죠. 네, 그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당신 나오고 뭐 사귀자 결혼하자 할 수도 없고 네. 또 어디 뭐 회사 미팅으로 갔다가 좋은 사람 있다고 그래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만날 기회가 줄어드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겨냥을 해서 저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래 봅니다. 자, 그래서 요즘 결혼정보업체가 요즘 그렇게 많이들 찾아가요? 뭐 요새 광고, 뭐 결혼에 듀오라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뭐 유튜브 방송이니까 듀오라는 업체부터 해갖고 유명한 업체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이 결혼 중개 업체나 이런 것들을 창업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고요. 연예인들의 뭐 다양한 인맥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또 이거를 이용하시는데 각종 커뮤니티라던가 이런데 게시판이라던가 보면은 이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았다. 나는 300만 원을 했는데 아직도 미혼이다. 300만 원을 내고 가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3천만 원 내도 안 될 것 같아. 아, 그쵸. 근데 뭐 몇백만 원을 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고 결혼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그만큼 그런 후기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건 그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그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때는 보면 뭐 오다가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성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보통 케이스가 어떻죠? 그러면은? 예? 어떤 케이스로 이렇게 만나게 돼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육교 위에서 만났다라는 농담을 많이 하고 그랬지요. 네. 우리 때는 보면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어요. 네. 길에 지나다가 괜찮으면 쫓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쫓아가서 집까지 확인해 놓고 네. 다음날 이제 나오는 때를 딱 보고 길목에 섰다가 이렇게 편지를 가방에 넣고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았고 아무래도 버스 정류장에서 딱 붙박이로 기다려갖고 기다리다가 학교에 지각하는 적도 있고 요새 그런 게 같으면 보편적이죠. 지금
벌써 이렇게 되셨을 수도 있어요. 요새 같으면은. 그래요? 요새 뭐 그런 거를 스토커로 또 취급하고 이렇게 편지 준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날 만지려고 했다. 그러면 바로 이게 또 요즘 그런 것도 안 해요. 아이, 젊은 위험하죠.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하죠. 예를 들어 편지 이렇게 여자가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는데 이 가방에다 편지 넣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손을 딱 내밀었다가 여자가 어딜 만지냐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경찰서 가실 수도 있는. 그러면 무슨 기차관에서 이렇게 기차를 탔는데 네. 옆에 여자가 있다. 그건 아주 고전적인 이렇게 당시에 희망 사항이지. 네.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에 가는데 옆에서 여자가 한 명 앉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막 네. 굴리고. 그런데 기어코 말을 걸어갖고 휴게소에서 이제 어떻게 맛있는 걸 하나 사준다든지 이런 네. 걸 한다든지. 네. 안 그러면 이 가게에 갔는데 점원 중에라든지 이런 사람 중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데마다 다 네. 버스를 타고 가게에 가건 길거리에 가건 6개월 올라가건 건너목을 가다가도 반대편에 괜찮은 사람이 오면 안 건너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도 하면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만날 수 있는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순진하다고 보시고 계시는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봐야 될지. 요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경찰에다 신고해갖고 이상한 사람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자꾸 말 걸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상이 또 각박해지다 보니까는 신고를 당한다던가 그런 일들도 부지기수죠. 너무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했던 거 아닐까요? 아름다운 것 같은 건 모르겠는데 네. 어쨌거나 만나려면 하루 종일 만날 건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고 네.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 앉아서 또 옆에 보면 또 유학생이 하나 앉아 있으면 공부보다는 머리가 또 그쪽으로 싹 가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다가 또 수업 들어갔는데 또 여학생이 한 명 앉아 있으면 또 네. 그럴 수도 있고 온 사방이 건수인데 네. 이렇게 호전적인 데모를 하다가 네. 도망가는 여학생 중에 네. 저 여학생이 자빠져라 내가 이렇게 써줘서 또 한술 안 만들어 볼까 네. 그냥 눈만 뜨면 건수인데 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갖고 우리가 또 이분에게 현실적인 좀 조언을 해보자면은 어떤 모임, 볼링 동호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역 모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가시는 것도 이분의 어떤 현실적인 대안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제 그분한테 현실적으로 이성을 만나는 대안을 또 우리가 이야기도 해드려야 되겠지만은 네. 그 전에요. 네. 저분이 결혼을 뭐 때문에 하려는가에 대한 자기 정리가 좀 필요하다 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혼을 하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결혼을 하면 좋은 일도 좀 있겠지만은 좋은 일에 더 버금가는 안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불편하고 싫은 일들이 내지는 머리 아픈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은 급한 게 지금 이분 사연 보내주신 분이 39살이라고 하셨는데 39살이면 노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50대, 40대 후반도 네. 애기 놓고 하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요즘 근데 애기를 안 놓는 부부가 네. 한 3커플 중에 1커플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여자로서 슬프지 않을까요? 여자가 이제 출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거 이런 것도 저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분이 사실은 이왕에 허심탄회하게 적어주시는 김에 네. 내 직장은 어디고 소득은 얼마쯤이다 이러면 이게 간단하게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저분이 골드미스 같으면 저분보다 한 4살 어린 남성도 이렇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세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분보다 4살이면 제가 딱 그 나이인데요. 그러니까. 이분 39살이니까는. 내가 그래서 한번 잘해보라고 하려고 이제 그렇게 아니 이야기. 4살이면 글쎄요. 아니 저만 하더라도 선뜻 여성분이 또 이쁘실지 못생기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선뜻 그런 어떤 질문에 만남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이게 원래 결혼의 본질이라는 거는 네. 원래는 이게 이제 뭡니까 매력, 음. 무슨 성적인 끌림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본인질이겠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 와가지고는 변질이 된 게 저것이 서로 간의 조건에 의한 결합으로 사실상 많이 변질이 됐죠. 근데 저는 지금 결혼관이라던가 현대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저는 드라마, 영화 이런 컨텐츠들이 다 망쳤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분도 친구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야, 너 그냥 혼자 살아라. 오히려 난 네가 부럽다. 그게 진짜로 느끼는 걸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분 이제 결혼 주변에서 그 결혼이라던 압박 이런 것들을 받아오면서 결혼관을 쌓아왔냐면은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술 먹고서 진짜로 집에 기어가고 남편이 막 기어 들어오고 아니면 와이프가 내가 퇴근했는데도 머리를 감지 않고 있고 뭐 소파에 이렇게 늘어져 있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이제 영화나 드라마 아니 그거는 아니 현실적인 부분이 너무 약한 걸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아침에 그것보다 더한 일들이 많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우리가 입을 벌렸을 때 향긋합니까? 향긋하지 않은 냄새들. 근데 이 드라마에 보면 바로 또 아침에 또 서로 뽀뽀들 하더만. 그러니까 그거 너무 아름답게 포장을 많이 해갖고 사랑은 뭐 이게 결혼이라는 거 어쨌든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건데 사랑은 뭐 이런 거다. 좀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제가 볼 때 요즘은 사랑이 부재한 시대 아닌가 이렇게 네. 봐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토로하시면서 제가 대단히 외람되지만은 조건을 이렇게 다시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은 조건이 없이 이렇게 서로 보자마자 이제 끌려서 이렇게 가면서 그게 조건을 별로 따지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우리 때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우리 때도 보면 부잣집이나 이런 데는 보면 다 마담 뚜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으로 결혼을 중재를 했죠. 네. 저보고도 뭐 저기 제 친척 중에서 한 분이 그런 거 하시는 분인데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기자만 돼가 오라. 뭐 너 저기 행시라도 공부 좀 해라. 네.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어디를 해줄게. 이래서 내가 속으로 엄청난 경매를 담고 그렇게 네.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어떤 부분도 여전히 상류층에는 있지만은 거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요. 젊은 사람들 스스로가 너무 일찍부터 현실적으로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조건을 바라보면 상대는 내 조건을 안 바라봅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영화에 나오듯이 잘생긴 남녀는 극소수잖아요. 그렇죠. 배우 같은 사람은. 그러면 그렇죠. 대부분 95%는 좀 잘생겼다기보다는 좀 못생긴 사람들인데 네. 그 못생긴 사람끼리 좋게 얘기해서 평범하게. 네, 그렇죠. 평범하게. 네. 그런 사람끼리 예를 들어서 보자마자 서로를 이끌 만한 매력이 별로 있겠습니까? 그것도 별로 없죠. 아니 근데 저는 이분이 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연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지금 평범한 남자를 바랄 뿐이잖아요. 근데 절대 보니까 평범한 남자를 바라면서 내용으로 보면 절대 평범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평범함의 기준이 사실은 돈도 평범해야 되지, 집도 평범해야 되지, 차도 평범해야 되지, 그리고 어떤 남편으로서의 기본 소양도 평범해야 되지, 뭐. 이 평범함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폭넓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모든 조건들, 어떤 인성, 뭐, 지식 수준, 가정 교육 어떤 수준,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봤을 때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분이 결혼할 만한 한국의 40세 네. 전후의 이 노총각의 평범 기준으로 따지면 진짜 좋은 직장 다니고 빚값 번쩍하면 뜻이 있어서 인생을 즐기려고 결혼 안 한 거 외에는 다 잡혀갔을 거고요. 그러니까 40대의 평균 수입이 얼마라고 봅니까? 40세에. 40세 평균 수입 한 300. 그러니까 한 300. 네. 그러니까 연수로 따지면 한 연봉 3,600 정도. 네. 세전으로.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집이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대부분 집이 없지요. 네. 뭐 하겠습니까? 고시원에서나, 고시원은 보단 좀 낫겠다. 오피스텔에 방 한 개로 다니고 있거나, 부모 집에서 얹혀서 다니고 있거나, 네. 안 그러면 저축액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남자 혼자 40세까지 28, 뭐 한 29에 직장 다니기 시작해서 네. 군대 갔다 오고 시험 공부 많이 착실히 하면. 모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간에 한두 번 꺾여요, 또. 그게. 그러니까 착실히 모아봤자 네. 저축이 4, 5천이겠지. 네. 그 4, 5천도 많아야 4, 5천이지. 사실 알고 보면은 4, 5천도 진짜 많은 거예요. 진짜 많은 거지.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차가 있다 그러면 뭔 차겠어요? 네? 그냥 뭐 평범한 뭐 중고차. 뭐 중고차 내지 무슨 뭐 기껏해야 아반떼 네. 정도가 최고일 거고. 네. 대충 그렇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또 지금 외모는 우리 저기 한민우 씨 이하. 네. 예? 그러면 그게 이분이 만날 수 있는 평범한 남자의 전행일 거라고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어디 가서 만나든, 뭐 결혼 업체를 만나든, 육교 위에서 만나든, 네. 술집에서 만나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고 자기가 정말로 평범해서 결혼하고 싶냐고 A라는 사람을 하나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평범한 기준으로. 네. 그럼 저 사람하고 자기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서 거기에 이제 돈을 모아서 전셋집을 구하고 뭐든 자식을 키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시가집부터 이걸 대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 있겠냐 물어보면 이분이 결혼을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결혼에 대해서 정리하기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결혼에 대한 자기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해라는 겁니다. 내가 이 평범한 남자라고 자꾸 추상적인 사람을 할 게 아니라 구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한국의 평범한 외모, 이게 정말 좋은 얘기예요. 대충 누구쯤이다. 평범한 소득 얼마쯤이다. 네. 평범한 저축액 얼마쯤이다. 그렇잖아요. 네. 국민 평균 재산이 2억 8천인 나라예요. 네? 국민 전체의 평균 재산이 2억 네. 8천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많지만은 못 사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숱하게 많기 때문에 평균이 2억 8천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평범한 40세 남자의 직장을 보면 중소기업일 거고 직장에서 직위는 대리. 과장. 중소기업은 과장. 근데 과장쯤 되면 또 저기 벌써 팔려가서 대리 정도. 그래서 그렇고 지금 뭐 그럴 건데 그런 사람을 자기가 정말로 만나서 좋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분이 결혼을 무엇 때문에 하는가라고 생각해요. 개 키우는 거하고 결혼하고는 다르죠. 그죠. 굉장히 달라요.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오디오를 들을 때 이퀄라이저를 이렇게 맞추듯이 정말로 이 평균치가 어느 정도냐 이거를 잘 조정을 해봐라. 그리고 이 말씀 많이. 본인의 평균치도 봐야지요. 내 월급은 얼마인가? 네. 내 직장은 어떤 직장인가? 네. 이분이 만약에 연봉을 갖다가 받았는데 지금 39세 여성으로서 네. 금융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연봉이 한 6천 이 정도 되고 직위가 가장쯤 되고 이렇다면 이분 결혼하기 쉬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닐 것 같아요. 결혼하기 쉬울 거예요. 네. 그러고는 무슨 작은 외제차라도 하나 사고 네. 돈도 한 1억 모아놨고 뭐 이상 네. 그래 놨다면 이분은 결혼은 시간 문제예요. 마음을 제대로 안 먹거나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분도 또 따져보면 한국의 에버리지 선 정도 되거나 그 이하일 가능성이 클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데 상대에게 더 많은 걸 바라는데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어릴 때처럼 이 정열이 넘쳐가지고 열렬하게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할 생각도 본인도 별로 없을 거라고. 본인은 본인이 이해되는 남자하고 만나서 열렬하게 사랑에 빠져서 희생적인 생활을 할 생각이 있겠어요? 진짜 두 쪽밖에 없지만은 사고만 건전하고 사람 착하고 네. 건실한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죠. 아니,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정말 이게 정말로 평균치가 맞는지 한번 그런 이퀄라이저들을 좀 조정을 해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뭐 남자를 고르는 기준, 이런 남자를 만나라. 시청자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나도 나쁜 남자인데 이런 남자를 만나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이 카운셀러로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면 네. 일단은요 사이코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네. 요즘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 근데 그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쵸. 돈을 못 벌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하면 되지만 그쵸. 성격 장애거나 이러면 이건 뭐 1, 2년 안에 이혼할 확률이 거의 100%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네. 만약에 선이 하나 딱 끄여갖고 이렇게 결혼 전가가 한 개씩 붙게 되면 네. 그야말로 더 참혹한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성격을 만나면서 굉장히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부러 약속을 하면 한 30분 늦게 갔는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술을 먹고 취했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만취를 했을 때 술을 한번 미겨보고 예? 네. 그리고 또 막 덮치려고 막 이렇게 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이런 것까지도 다 좀 봐가지고 네. 자기가 이 생각하는 사이코패스 기운쯤 내가 도저히 싫어서 이런 꼴은 못 본다라는 걸 정해놓고 그거를 갖다가 한 6개월이나 이래 만나면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또
부모를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를 잘 고르는 그 그렇죠. 남자의 부모를 보는 것도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그 온라인 상에서 어떤 사교 모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상의 사교 모임들 지역이라든지 취미라든지 뭐 동호회 모임 같은 게 많죠.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그런 경우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남자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쉽게 또 예를 들어 뭐 볼링을 치면서 그 사람하고 볼링 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남자를 천천히 알아간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또 남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근데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가치관이 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관이 반듯한 사람이면 세상 사는 데서 크게 네. 예를 들어서 좀 뭐 자기보다 조건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이래도 그거는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가치관이 반듯한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된다 봅니다. 그게 잘 안 보여요. 네. 뭐 저희가 현실적인 대안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만약에 이 국가 차원에서 좀 사실은 이 국민연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지금 출산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국가의 존립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위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정권 보고 네. 이 쇼통을 좋아하니까 네. 이 지금 이혼 남녀 간의 쇼통을 하기 위한 네. 또 문정권은 그 인터넷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정부 차원에서 사랑의 짝짓기 사이트를 하나 좀 만들어라. 아니 나 그 예? 결혼정보업체를 그러면은 공기업처럼 이렇게 하나 만들면은 공기업처럼 하나 만들어야 될 정도의 상황 아닐까요? 지금? 그 저출산의 대책에 10년 동안 150조를 썼다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랑의 짝짓기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이 AI를 적용시켜가지고 내가 입력을 다 하는 거야. 이 남자의 조건, 내 조건.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공사에서는 그걸 검증은 해야지. 어떤 자동 매칭. 네, 그리고 이 사진을 자연판 그대로 보정하지 않고 올리도록 감시도 하고. 네. 그래갖고 내가 딱 올려. 그러면 AI가 딱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맞는 여러 가지 최적 조건, 자기 요구사항도 적고, 그러면 몇 사람이 따다닥 올라와.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사 측에 접촉을 원한다고 딱 누르면 거기서 1번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이렇게 해주는 사이트를 만드는 게 뭐 어렵겠어요? 요새 유튜브에 여러분들 유튜브 그 광고 보시다 보면은 유튜브 레드 이용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보통 광고 보실 텐데 그 시계 랜덤 박스라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갖고 뭔 시계가 남자든 나올지 모르는 거야. 네 남자든 여자든 랜덤으로 이렇게 그냥 아, 그거는 네. 내가 볼 때 그런 그 무슨 짝짓기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처음에는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다가 네. 나중에는 직업이 등장하면 못생기고 직업 좋은 사람을 다 선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 불편한 이 짝짓는 과정들을 낭비할 게 아니라 네. 지금 너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야 될 사람인데 40 되면 안 되잖아요. 이분도. 그럼 39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딱 모든 조건을 검증해서 사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원판을 만들어. 그대로 올리고 요구사항 올리고 그래서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네. 사람에게 적합한 파트너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짝을 지으면서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봐요. 랜덤 박스 괜찮은데 여러분들 갑자기 또 대박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니 보니까 내가 볼 때 39까지 못하겠다. 랜덤박스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 쪼는 맛 도박하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랜덤박스에서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조건 따져서 마음에 들어야지 랜덤박스 열었다고 하나. 네. 아니, 처음에야 잘생긴 사람 나오면 무조건 좋아하겠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슬슬 쪼는 거죠. 직업도 공개하고. 우리 한민우 이 자영업자께서는 네. 여성을 볼 때 뭘 봐요? 여성의 재력을 봐요? 외모를 봐요? 저는 건강을 봐요. 대부분 건강하지 안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저는 다른 거는 안 보고 의외로 이 건강하고 어떤 성실함 진짜로 그걸 봐요. 너무 웃긴 얘기인데 저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진짜 좀 건강할까 막 이런 연락 많이 오겠다. 대한민국에 건강한 사람 되게 많고 성실한 사람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 건강하고 성실하요 이러면서 연락 오겠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밥을 잘 먹는 거랑 다른 겁니다. 네. 아니 그게 연애 데이트할 때 밥 잘 먹으면 미워요. 아니야 밥을 잘 먹는 걸 한 좋아하는데 그릇 더 시켜서 상처받은 적 있어요? 아니야 또 그거를 또 건강한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 우리 프로가 이게 어떻게 김성진 원장 프로와 비슷해져 가는 것 같다. 아 그렇습니까? 몇 번 더 하면 똑같아지겠다.
또 저희 프로그램만이 주말이잖아요. 또 토요일이고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아니 저희는 가족분들하고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같이 보시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 방송을 자녀와 함께 야 너도 결혼이 저렇다고 생각하니? 너 진짜 취업이 그렇다고 생각하니? 같이 부모랑 또 얘기도 해볼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저희는 좀 그런 방송을 지향하니까는 여러분들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그 청와대 타계민 행정관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사랑의 짝짓기 공사를 빨리 만들고 AI를 통해서 사진 보정 없이 경력 확인해서 네. 등재시켜서 자동으로 이 순서별로 네. 후보들을 한 10명 세우고 짝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이 듀오 같은 회사에 돈을 100만 원씩 이렇게 몇백만 원씩 안 갖다 주고 사실 그런 게 진짜 복지인 것 같아요. 아 그게 복지지. 네. 진정한 복지 이런 것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그리고 정부에서 보정을 하면 경력 입증이 되잖아요. 네. 속일 수가 없죠. 결혼 기념업체도 솔직히 결혼 이 짝재 주는 업체도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은 또 저희랑 같이 행복한 고민 방법 함께 모색해 볼 수도 있고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정답에 근접할 수 있도록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참 도움되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자, 일부 감사합니다. 네.